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수도권이랑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딱 묶은 조치. 이게 시장에 던진 파문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주목해보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 새로운 규제가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초고가 시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부까지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지 상당히 깊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네네. 고소득 흑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던데 이게 정말 부모 도움 없이는 핵심 지역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분석해 보면서 이 규제가 실제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지, 또 전문가들 진단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시장 이해나 혹시 있을 계획 수립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선 그 대책의 뼈대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사들이 내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이걸 개인별로 6억 원으로 제한한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집 살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까지 전부 다 막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생활안정자금까지요. 그 폭이 상당히 넓네요. 네, 그렇죠. 타겟 지역은 역시 뭐 예상대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곳들이군요. 강남 3구, 용산구, 그리고 소위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마포, 성동구 이런데요. 맞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송파구는 연간 상승률이 벌써 8.58%고 강남구도 7.84%,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시장 과열을 좀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조치 때문에 강남권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도 약간은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살 때는 대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6억으로 묶이니까요. 하긴 최근에 뭐 서초동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가 63억 넘고 잠실시공 5단지 82제곱미터는 41억. 이런 기사 보면 정말 와, 이게 현실인가 싶은데 네, 그렇죠. 대출이 6억으로 묶이면 이런 초고가 거래는 당연히 어렵고 지금 집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도 딱 브레이크가 걸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분석도 있어요. 직방의 김윤선 랩장님은 오히려 강남의 대안으로 꼽혔던 지역들,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 같은 한강벨트, 여기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강남 잡으려다가 오히려 그 아래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요? 왜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아파트들도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해서 뭐랄까 영끌 매수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 이분들한테는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아, 단순히 대출 총액 규제만이 아니네요.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을 때 전입 의무가 생긴 점도 이것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커 보여요. 이건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신한은행의 장소희 위원님 분목을 보면 이 전입 의무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니까 결국 전세나 월세로 나올 수 있었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요? 네,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추가주택 구매 대출을 막은 것은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광운대 서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강남, 용산 같은 최상급지는 뭐 굳건하고 네. 오히려 한강벨트나 저기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의 수요가 줄면서 단순한 격차 확대를 넘어서 아예 시장이 분리되는 초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초양극화요. 결국 이 대책들이 어찌 보면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이는 결과가 되고 시장은 현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좀 씁쓸한데요.
그렇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양지영 수석님 분석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소득층은 이미 DSR이나 LTV 같은 규제 때문에 중저가주택 접근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고소득자라고 해도 부모님 지원이나 증여 없이 오롯이 자기 소득하고 대출만으로는 서울 핵심 지역의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죠. 투미 김재경 소장님 지적처럼 고소득 전문직 부부라도 현금 부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6억 대출 한도라는 이 강력한 규제는 확실히 고가주택 시장의 열기를 어느 정도 식힐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 또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초양극화 심화 가능성, 그리고 철저히 현금 동원력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가 재편될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핵심 지역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변화가 당신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이나 혹시 세우고 계실지 모를 계획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어쩌면 자금 조달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화된 규제 그리고 현금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이어가려면 새롭게 찾아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소유 구조의 어떤 장기적인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